고 최진실 씨의 딸 최준희 양과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연예가 소식을 홍정선 연예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찰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던데요. 지금 아마 최준희 양은 면담을 했거나 아니면 면담을 바로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빠인 환희은 군도 곧 만나게 될 거란 소식이 들리던데 어느 정도 진척이 돼가는 겁니까? 일단 이제 최준희 양이 병원에 입원을 했고요. 네. 그리고 7일, 돌아오는 7일에 월요일에 경찰이 이제 몸이 아프기도 하고 사실 어떤 피의자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경찰이 면담부터 한다는 겁니다. 뭐냐면 네. 경찰로 불러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준희 양을 찾아가서 지금 자초지종을 듣고 정말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면담을 통해서 확인한 후에 만약에 어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폭언이나 폭행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면 할머니를 뭐 참고인 조사가 될 수도 있고 뭐 피의자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 이제 면담 결과에 따라서 다를 텐데 할머니를 조사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제 3명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할머니, 외할머니와 최준희 양, 최환희 군. 그래서 최환희 군도 이제 불러서 그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환희 군이 이번 조사에서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무엇보다도 몸싸움. 최준희 양하고 외할머니가 저녁 식사를 했던 지난 4일 뒷정리 문제로 격하게 붙었다는데 그때 신고를 오빠 환희 군이 했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제주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 방학 중이라 올라왔고 네.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고 또 두 사람의 그 어떤 어떻게 보면 처음에 시작은 단순한데 식사 후 뒷정리 문제로 네. 이제 언성이 오가다가 몸싸움까지 이어지자 이걸 말리다 못한 환희 군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현장에 있던 목격자 아닙니까? 이게 바로 당일 문제가 됐던 4일 날 준희 양이 오빠 환희 군을 찍어서 올린 영상이라고 하던데요. 이날 그 이제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는 되게 네. 그냥 평화로웠던 일상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여느 남매처럼 서로 SNS로 장난도 치고 지금 이렇게 오빠를 찍어서 네. 그 어떤 프로필 사진에 대한 댓글로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평화로웠는데 이 뒤에 이제 저녁 식사 그 뒤에 네. 이제 서로 안타깝게도 외할머니와 손녀가 몸싸움을 벌이는 그래서 또 손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요. 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서초 경찰서는 뭐 서로가 뭐 이 사건이 더 확대되기를 원하지 않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라서 사건으로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고 현장에서 그냥 마무리했던 그런 경우였던 겁니다. 네네. 아직 중학생에 불과한 환희 군인데 말이죠. 어머니를 잃고 또 아버지까지 잃으면서 어려서 철이 든 것 같습니다. 가장으로서 할머니와 동생도 책임져야 된다는 부담감, 책임감까지 표시했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 진짜 다 컸다. 이건 우리 오빠들이에요. 화장대. 예, 저 책상에 화장대도 되고 이 책상에 화장대도 되고. 그냥 동생 엑스볼 저렇게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완전히 싫어. 한이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좋아하는 연예인? 왜 그냥 항상 그냥 우리 한이 엄마 있던 그대로 해? 있을 때 한이 엄마 있을 때 한이 엄마하고 애들하고 지금 어머니한테 고마울 엄청 많은데 아무리 늦어도 저녁은 먹이고 늦게 일어나도 아침 먹고 그 학교 갔다 와서 살이 너무 빠졌다고 또 살찌워서 보내신다고 막 먹이시는데 굉장히 좀 고맙죠. 어머니가 저희 때문에 좀 고생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잘 해드리고 싶은데 갑자기 잘해드리면 좀 어색하거나 그럴 것 같아가지고 못 해드리겠어. 갑자기. 집안에 있는 남자는 이제 거의 나밖에 남지 않았나. 장남이니까 동생도 가족을 챙겨야 되는 부담감을 표시했던 환희 군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친가 쪽에서도 네. 아버지가 또 이미 2013년에 유명을 달리했고 네. 또 본인의 본가 쪽에서도 이제 엄마와 외삼촌이 또 세상을 떴고 하다 보니까 네. 거의 친가 외가 털어서 남은 남자가 나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분명히 연로하시니까 벌써 70이 넘으셨거든요. 네. 분명히 이제 본인들보다 먼저 가실 테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준희 양, 여동생 하나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도 내가 챙겨야 될 것 같다. 이런
어떤 뭐 장남이든 오빠로서든 한 인간으로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네. 부모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철이 일찍 든 그런 17살의 고1 학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준이 양이 많이 오빠에게 의지하나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의지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그 오빠가 뭐 이렇게 횡단보도 자기가 만약에 무단횡단하면 머리를 잡아당기기도 하고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지적도 하지만 네. 또 굉장히 그 오빠를 좋아하는 마음이 엿보이고요. 또 환희군도 마찬가지로 준이가 좀 철없어 보여도 어딜 가나 나부터 챙긴다. 또 나한테 굉장히 재밌는 표정으로 날 웃게 한다. 그래서 또 준이가 좋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부모 없이 또 일가 친척도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남다른 그 남매랄까 그런 우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작진이 취재를 해보니까 최준희 씨 측근의 말에 따르면은요. 병원에 좀 입원을 시켰다고 아까 네네. 홍 기자님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영자 씨가 최진실 사단으로 불렸던 그렇게 절친한 친구로서 이모 역할을 다 해주고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이영자 씨가 뭐 워낙 최준실 씨 살아있을 때부터 최준실의 절친이었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사건이 터지고 바쁜 스케줄 탓에 당장은 이제 못 챙겼는데 그 준이 양을 만났다고 합니다. 네. 그러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 좀 정신 상태가 불안하고 마음의 안정이 필요하고 해서 병원에 입원을 권유했고요. 몸과 마음, 심신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본 거죠. 또 아마 늘 믿고 그렇게 의지해왔던 영자 이모가 말하는 거니까 준이 양도 또 받아들였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입원을 하자면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죠. 서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할머니랑 따로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영자 씨가 그 보호자의 날인을 했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다 도와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밝히거나 언론을 피하고 있어요. 저도 좀 취재를 해봤는데 이 연락이 잘 닿지 않고 있는데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엄밀히 법적으로만 보면 남입니다. 근데 미성년 아동을 본인이 이건 지금 좋은 뜻인지 온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지만 네. 만에 하나 100만 분의 1이라도 다른 남인 성년이 또 다른 미성년을 뭐 일방적으로 병원에 입원시킨다든가 데리고 있는다든가 하는 게 감금이나 약취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선의를 가지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이러진 않고 지금 물밑에서 조용히 그러니까 준이 양을 돕고 있습니다. 네. 준이 양이 최근에 고백한 걸 보면 정신적으로 그렇지만 육체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본인의 만화로 표시한 글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거 본인 얘기인데 그 굉장히 뭐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그 뭔가 뭐 머릿속에 물이 차 있다, 내가 좀 안 좋다, 이렇게 많이 아프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게 아니더라도 최근에 지금 이제 이 병원에 입원하게 된 계기가 이제 두통을 본인이 그 용인 집에 머무르면서 지인한테 호소하면서 또 이제 처음 시작이 됐는데 사실 준이 양이 지금 처한 상황을 보면 누구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네. 지금 SNS에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가 누리꾼과 설전을 했다가 또 이 보도에 달린 댓글들을 보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이 만 14세 중2 여학생이 감당하기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지금 두통이 오는 게 당연하고 몸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몸이 아픈 게 너무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손주도 그리고 할머니도 다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SNS에는 최준희 양을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요청글이 도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던데요. 아무래도 최준희 씨가 없으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나서서 해줘야 될 시기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마음들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이 누리꾼들이 이렇게 도와줘라 하고 글을 올리는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만큼 준희 양이 또 준희 양의 외할머니가 걱정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게 이제 일반 기사 댓글도 아니고 특정인의 SNS에 가서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가서 저는 이렇게 청원 요청을 하는 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조금 결례가 아닌가.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책임을 네. 어떤 요청하는 거 아무리 이제 좋은 뜻이라고 해도 사실 상대가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을 않으셔도 이 최진실 사단의 분들이 우리보다 더 이제 이 내막을 잘 알고 깊숙이 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안으로 다 돕고 있을 테니까 너무 좀 염려 마시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외할머니 정옥수 여사도 자식을 잃은 상처에, 준희 양도 엄마 잃은 상처에 어떻게 극복을 하면서 서로에게
그 시간을 보내는 힘이 되게 해줬을까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옥수 여사입니다. 운명. 인생을 살면서 운명이라는 그 단어를 참 그때 절실히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두 아이들을 끌어안고 몸부림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늘이 캄캄하고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그래 나도 갈게. 그 이후로 호시탐탐 정말 나도 떠나려고 항상 그랬어요. 정말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독하고 강하고 내 자신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 무서워요. 내가 어떻게 두 자식을 보내고 이렇게 여태 이렇게 밥을 먹고 살아있나. 이렇게도 지독한가. 그러다가도 앞에 두 어린 아이, 저 아이들이 나를 의지하고 할머니 뭐가 어떻고 배고파 뭐 어떠고 했을 때 내 앞에는 저 아이들이 있구나. 우리 진실이가 참 마음이 깊었었구나. 엄마가 전애들을 따라올까 봐 나한테 저 아이들을 두고 갔구나. 이때는 씻기고 뭐 밥 먹이고 뭐 해주고 근데 한 6, 7살까지는 그러면 되죠. 그 이후로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자기 말 들어달라고. 그리고 지금은 학년이 올라가니까 더 난감하고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내가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엄마를 떠나보낸 아이들, 엄마가 있을 때만큼이나 혹은 더 잘 키워줘야겠다는 압박감 때문에 공부도 그렇고요. 아이들이 섭섭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할머니 나름으로는 다 사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할머니도 이제 본인 자식을 39, 40이 되기 전에 네. 이 딸 아들을 보냈어요. 본인을 사실 어떻게 보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인데 두 손녀가 있다 보니까 키웠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렸을 땐 키우기가 쉽죠. 밥 먹이고 네. 잘 씻기면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자식이 커지고 이 사춘기가 네. 되면서 할머니도 정말 난감하셨을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세운 목표는 일단은 하나인 거예요. 뭐냐면 공부를 시켜서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할머니로서는 사랑이었겠죠. 그게 네. 뭐 아이들이 사실 정말 원하는지를 대화를 하셨어야 되는데 근데 할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아들은 연기자가 되기를 바라고 네. 딸은 이제 가수가 되길 바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의 아들하고 반대로 이제 손녀가 가수, 이제 손자가 배우, 연기자가 되길 바랬던 건데 그래도 아마 공부를 잘한 다음에 연예인이 되더라도 일단은 좀 연예인 전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네. 그래서 본인 표현으로 엉덩이가 헐도록 공부시켰다. 근데 이제 환희군은 이거에 좀 더 잘 호응을 해서 이제 지내온 것 같고 준희 네. 양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공부가 생리에 맞지 않아서 네. 조금 충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의 마음과 그리고 손주들의 마음을 일치시킬 수 있는 지점을 여기서 찾으면 안 될까요? 이 행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진실 씨의 어머니 정옥수 여사로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쭉 겪어보고 하니까 우리 딸 아들에 대해서 내가 진작에 이런 걸 알았으면 내가 그거를 좀 못하게 자제를 시키고 했었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겪어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두 아이한테 다 나도 주고 가야지. 한이야, 너는 엄마, 아빠, 삼촌까지 살면 안 된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너의 행복은 네가 만들어 가야 되고 그리고 너는 이 순간부터 너는 항상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래. 인생을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너가 하루하루 매일 최선을 다해서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지 되고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될 권리가 있어. 지금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 사실 네. 이게 정답이거든요. 거기에 행복이 있을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네. 그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할머니로서 물론 권고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본인의 딸아들의 비극을 보면서 생각하신 바, 교훈을 얻은 바가 있을 거고. 근데 그러면서도 또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또 이 손자 입장에서도 지금은 또 배우와 가수가 꿈이지만 자라면서 꿈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만이 절대적이라고 고집하기보다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에서 좀 사랑을 느끼고 저것이 염려구나 하면서 또 본인들이 근데 너무나 이게 절실하다면 거스를 네. 수 없는 끼라면 또 그걸 할머니를 잘 설득해 나가는 서로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치유가 되고 성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사리 끼어들 수 없고 또 끼어들지 말아야 되는 가정의 이야기입니다만 이게 좀 사회부 뉴스가 안 되고요. 문화부 뉴스로 그냥 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